그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인 1,700억 불 정도가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인텔의 GPU, 또 휴대폰에 들어가는 SoC, 그리고 PC의 프로세서 등의 수입 물량입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메모리 칩의 수입은 중국의 국산 대체의 노력으로 추세적으로 일부 감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격차가 3, 4년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이번에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그것도 수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중국의 수출 통계를 내는 해관 총서에서는 작년 11개월 동안 중국 반도체 수출이 1조 위엔을 돌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 7,600억 위엔, 한 1,000억 달러가 좀 넘죠. 그것보다 인민폐로 2,400억 위엔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2024년에 상반기 글로벌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763억 달러, 그리고 한국은 660억 달러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한국보다 100억 달러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이들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특히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반도체의 수출 증가했기 때문에 많이들 흥분한 중국 현지 언론들도 중국 반도체 수출, 자동차를 뛰어넘다, 놀랍다, 또는 반도체 수출량 세계 1위다, 아니면 중국의 반도체 칩이 세계 시장을 역습을 했다 등등의 기사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뭔가 떨떠름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마음에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국은 2021년에도 반도체 수출액이 1,500억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RMB로 1조 위엔을 그때도 돌파했었는데요. 2021년 이후에 또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또 1조 위엔을 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했고, 또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 40% 정도가 되는데요. 세부 데이터는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흔적을 따라서 또 논리를 가지고 한번 유출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메모리 칩은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메모리 칩이 수출의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은 시안에, 그리고 SK는 우시라는 곳에 공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지어놨고, 거기서는 제조도 하지만 패키징하고 테스트, 즉 오사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한 칩은 중국에서 일부 공급이 되지만 또 많은 양이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삼성은 2012년에 서안 1기 공장을 건설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낸드 칩을 그 당시에는 10만 장 정도를 찍어냈었는데 2022년에 2기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생산 캐파는 월 25만 장으로 알고 있고, 또 패키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낸드 총 생산량의 40%, 그리고 글로벌리 낸드 총 생산 캐파의 10%가 삼성의 중국 공장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그 자체 국산이죠. 메모리 메이커들은 점차 그 저가 시장을 공략하면서 고가까지도 노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생산량하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비교적 미미한 편입니다. 알고 계시는 양쯔 메모리의 낸드 칩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점유율, 또 그리고
최근에 DDR5를 생산을 했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 CXMT, 허페이에 있죠. 장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 D램 칩도 판매 기준으로는 글로벌 마켓 쉐어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중국산 메모리가 여전히 국산 대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해외 수출은 아직도 미미해서 메모리 칩의 무역 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은 다행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2023년에 중국의 메모리의 칩 수입량이 790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적인 감소가 국산 대체와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나 SK도 더 긴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이어서 두 번째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칩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CPU의 대부분은 외국의 칩 설계 그 회사가 중국에서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한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의 TSMC나 UMC 등의 파운드리가 제작한 이런 로직 칩을 대륙에 가지고 들어와서 패키징하고 테스팅한 후에 다시 대만으로 역수출을 하는, 그리고 미국의 인텔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칩을 중국 정두 공장으로 들여와서 역시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해서 다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공급망의 구조는 과거에 미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가 그랬던 겁니다. 사실 여담이지만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대륙에서 반도체 제조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기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D램 쪽에서 마이크론도 중국의 패키징하고 테스트 공장만 만들어 놓고 또 인텔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따리엔이라는 도시에 낸드칩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마저도 2020년에 우리 SK 하이닉스에 매각을 해서 지금은 인텔은 사천성 성도에 패키징 공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의 오사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한 10% 되는데요. 장디엔 크어지라고 하는 회사하고 통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인데요. 이런 회사, 그리고 한 7, 8위 정도 되는 화티엔 크어지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이제 중국 본토 계열 3개 회사하고 오사트의 세계 1위인 그 대만의 에이스지요. 그리고 파워 테크놀로지하고 나니아 테크 등 대만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 중국 로컬 업체인 장디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매출이 123억 위안 정도였습니다. 또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통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한 10억 달러 정도, 위안화로 한 74억 위안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회사인 SMIC의 해외 매출은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50억 위안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징허지청이라고 하는 IC 반도체 회사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17억 위안 정도의 매출.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는 13억 위안 정도의 해외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오사트가 대부분이다. 즉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파운드리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이제 양호한 가성비를 가지고 동남아의 그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MCU 칩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짜오이 추앙신 또는 베이징 준정 그리고 조성웨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의 해외 사업 매출 규모도 불과 회사별로 수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3,600여 개가 넘는다고 알려진 중국의 칩 디자인 회사들은 아직 통신이라든가 소비자 전자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웨이의 그 자회사인 자주 거론되는 하이실리콘이라든가 또 지광 잔웨이라든가 또 롱신 이런 회사들이 모바일의 SoC, 시스템 온 칩이라든가 PC 프로세서 등의 고사양 칩을 디자인을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퀄컴이라든가 미디어텍, AMD 이런 회사들과의 기술적인 차이 그리고 시장에서의 퍼포먼스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중국 반도체의 국산화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로 많이 수출되는 MCU 칩이라든가 IGBT 등의 전력 반도체 등이 있으며 또 국산 대체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2단계의 그 목표이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3단계가 고사양인 로직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모가 1,600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2024년 기준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여전히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그 2배가 넘는 3,400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인 1,700억 불 정도가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인텔의 GPU 또 휴대폰에 들어가는 SoC 그리고 PC의 프로세서 등의 수입 물량입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메모리 칩의 수입은 중국의 국산 대체의 노력으로 추세적으로 일부 감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격차가 3, 4년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이번에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